2013년 12월 부산 해운대 바다는 거칠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며 하얀 물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해솔은 물속에서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폐를 조였습니다. 살려주세요. 해솔의 외침은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바다수영 동호회 첫 모임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겨울바다의 위력을 얕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해솔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해변까지 끌고 온 후에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해솔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무뚝뚝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민태주입니다. 정해솔이에요. 물리치료사입니다. 태주는 해솔에게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분 같은데 겨울바다는 조심해야 합니다. 해솔은 태주의 패딩에서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가 향수를 쓴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라벤더는 여성스러운 향이 아니던가요? 향수 좋네요. 라벤더죠? 아, 네. 습관적으로 뿌리게 되네요. 태주는 약간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던 태주의 손에 작은 금속 USB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해솔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USB인가요? 회사 서버 키 같은 거예요. 개발자라서요. 태주는 서둘러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해솔은 그의 대답이 애매하다고 생각했지만 생명의 은인에게 더 이상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해솔은 태주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원칙주의자거든요. 받은 건 꼭 돌려드려야 해요. 태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해솔은 그의 미소가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인상은 무뚝뚝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솔은 집에 돌아와서도 태주의 라벤더 향이 기억났습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남자에게서 라벤더 향을 맡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동호회 모임에서 태주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해솔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정말 고마웠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태주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해솔과 나란히 걸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라벤더 향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개발자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백엔드 개발이요. 서버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요. 어렵겠네요. 저는 컴퓨터는 정말 못해요. 치료사 일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람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태주는 생각보다 대화를 잘했습니다. 해솔은 그의 진중한 말투가 좋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몇 주 후 해솔은 태주에게 커피를 사주겠다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주가 승낙했습니다. 해변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치료사답게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환자 기록도 꼼꼼히 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요. 좋은 습관이네요. 저도 일할 때는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요. 태주의 패딩에서 여전히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해솔은 그 향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태주만의 특별한 향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태주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해솔은 그의 제안이 기뻤습니다.
생명의 은인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바다 수영 동호회에서 해솔과 태주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해솔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해솔은 태주의 신중한 성격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해솔은 태주의 가방에서 다시 그 작은 금속 물건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USB처럼 생겼지만 좀 더 두꺼웠습니다. 그게 정말 서버키예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주는 여전히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솔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3년이 끝나갈 무렵 해솔은 태주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서 시작된 만남이 어느새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태주도 해솔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 라벤더 향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 봄 해솔과 태주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해솔을 위한 작은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해솔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물리치료센터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오늘 환자가 많았나 봐요. 네, 어깨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컴퓨터 많이 하는 분들이 늘어서요. 태주는 해솔의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개발자답게 손목과 어깨 근육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솔은 그의 세심함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바다를 찾았습니다. 겨울바다에서 만난 인연이라 그런지 바다가 특별했습니다. 태주는 항상 같은 패딩을 입고 나왔습니다. 라벤더 향도 여전했습니다. 향수를 매일 뿌리시나요? 습관이에요. 아침에 나올 때 자동으로 뿌리게 되네요. 해솔은 태주의 라벤더 향이 좋았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이었습니다. 향기로운 남자친구를 둔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1년 후인 2015년 봄 태주가 프러포즈했습니다. 처음 만난 해운대 바다에서였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네. 해솔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원칙적인 해솔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족이 만났습니다. 태주의 어머니 박말수는 아들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태주는 어렸을 때부터 정직했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라니까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들을 뒀다는 게 제 자랑이죠. 말수는 태주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습니다. 해솔도 태주의 성실함을 잘 알고 있어서 공감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탄했습니다. 태주는 개발자답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식장 예약부터 허니문까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께서 일부 지원해 주신다고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대출받아서요. 태주는 현실적으로 계산했습니다. 해솔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이라면 함께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 가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3천만 원을 지원해줬고 나머지는 부부 공동 명의로 대출받았습니다. 우리 집이네요. 해솔은 새 집 열쇠를 받으며 감격했습니다. 태주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신혼생활은 평온했습니다. 해솔은 물리치료센터에서 일했고 태주는 IT 회사에 다녔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태주는 가끔 컴퓨터로 뭔가를 찾아봤습니다. 해솔이 궁금해하면 대답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게 화제더라고요. 가상화폐 말씀이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관심이 많아요.
기술적으로 흥미로운 분야거든요. 태주는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자주 봤습니다. 해솔은 남편의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17년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주는 아빠가 된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 닮았네요. 엄마 성격을 닮으면 좋겠어요. 원칙적이고 성실하게요. 태주는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는 일도 잘했습니다. 해솔은 좋은 아빠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에는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이 북적거렸습니다. 태주는 회사 일로 바빠졌지만 가족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생각해야겠어요. 걱정 마세요. 열심히 벌겠어요. 태주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해솔은 든든한 남편을 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주의 비트코인 관심은 계속됐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기뻐하고 내리면 아쉬워했습니다. 해솔은 조금 걱정됐습니다. 투자는 조심스럽게 하세요. 알아요. 그냥 관심만 가지는 거예요. 태주는 안심시켰지만 해솔은 남편이 점점 가상화폐에 몰입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가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태주는 매일 아침 라벤더 향수를 뿌리고 출근했습니다. 해솔은 그 향기가 집안에 남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편의 향기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태주는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해솔은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태주의 회사는 IT 업계라서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택근무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집에 있으니 좋네요. 그러게요. 아이들도 아빠가 자주 있으니까 좋아해요. 해솔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가족, 안정된 직장, 따뜻한 집,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주도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라벤더 향을 뿌리고 다녔고 가끔 그 작은 금속 물건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해솔은 남편의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태주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태주가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라벤더 향이 진했습니다. 해솔은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구조조정이에요. 우리 팀이 해체된다고 하네요. 태주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해솔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실력 있는 개발자니까 금방 다른 곳 구하실 거예요. 그래야겠죠. 아이들도 있고 대출도 갚아야 하고요. 태주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해솔은 남편의 책임감이 고마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걱정하는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한 달 후 태주가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당분간 야간 물류센터에서 일하려고 해요. 물류센터요? 개발자 일은요? 낮에는 구직 활동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수입이 끊기면 안 되니까요. 해솔은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일단 버텨야죠. 태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밤 10시에 집을 나가서 새벽 6시에 돌아왔습니다. 물류센터는 야간 작업이 많다고 했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고생한다며 아침마다 따뜻한 국을 끓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태주의 옷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했다면 먼지나 때가 묻어야 하는데 항상 말끔했습니다. 물류센터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주로 데이터 정리 같은 거요. 컴퓨터 작업이 많아서 다행히 몸이 크게 안 힘들어요. 태주의 대답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해솔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주에게서 나는 라벤더 향이 전보다 더 진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가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밤 근무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뿌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주의 손도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면 손이 거칠어져야 하는데 개발자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해솔은 데이터 작업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해솔은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다가 태주의 가방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IDC 주차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해솔이 영수증을 보여주자 태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그거요? 물류센터 근처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IDC는 지역 이름인가 봐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태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후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주가 새벽에 돌아올 때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는데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차로 출퇴근하세요? 버스가 새벽에는 없어서요. 중고차 하나 샀어요. 언제요?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깜빡했네요. 회사 동료가 싸게 넘겨준 거예요. 태주는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가족을 위해 고생한다고 생각하며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태주의 행동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예전보다 자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업무 연락인가요? 네, 스케줄 조정 같은 거요. 해솔은 야간 근무라서 연락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컴퓨터도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집에서도 일해야 하세요? 구직 활동이요. 이력서도 수정하고 채용 공고도 봐야 하고요. 합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주가 보는 화면에서 숫자들이 계속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프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주식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요. 요즘 많이 오르내리더라고요.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관심만요. 개발자들은 다들 보거든요. 태주는 부인했지만 해솔은 조금 걱정됐습니다. 남편이 가상화폐에 너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태주는 정식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만 계속했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걱정됐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서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어요. 태주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해솔은 남편이 예전보다 말수가 더 적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라벤더 향은 계속 진했습니다. 심지어 집안 곳곳에서 그 향이 났습니다. 태주가 머물렀던 자리마다 향기가 남았습니다. 향수를 많이 뿌리시는 것 같아요. 야간 근무하다 보니 습관이 됐나 봐요. 태주의 설명은 항상 그럴듯했습니다. 해솔은 의심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해솔은 태주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물류센터 유니폼 같은 건 입지 않았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작업복은 안 입으세요? 회사에서 갈아입어요. 집에서 입고 가면 더러워지니까요.
또다시 합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해솔은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은 완벽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2023년 하반기가 되면서 이상한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태주의 생활 패턴, 라벤더 향, 깨끗한 옷, IDC 주차권. 모든 것이 조각조각 퍼즐처럼 느껴졌지만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솔은 물리치료사로서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환자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도 무언가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될 그 순간이 말입니다. 2024년 2월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해솔은 물리치료센터에서 돌아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광고지 사이에 정부 기관 우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태주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은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해솔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에서 온 우편물이라니 무슨 일인지 짐작이 안 됐습니다. 여보, 경찰서에서 편지 왔어요. 태주는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해솔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왔다고요? 편지요. 부산지방경찰청에서요. 태주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솔은 남편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 온 거 아닐까요? 글쎄요. 열어봐야겠네요. 태주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태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해솔은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출석 요구서네요. 도박계장 혐의로요. 태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해솔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박계장이요? 그게 뭐예요? 도박장을 운영했다는 혐의인 것 같은데 오해인 것 같아요. 태주는 서류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해솔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해라니요? 경찰서에서 오해로 이런 걸 보내나요? 제가 뭘 했다고 이런 게 와요. 분명 잘못된 거예요. 태주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솔이 보기에는 화라기보다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가서 해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야겠죠. 이상하네요, 정말. 태주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해솔은 남편의 행동이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평소처럼 야간 아르바이트를 나간다고 했습니다. 해솔은 의아했습니다. 경찰서 일이 있는데 일을 나가세요? 일단 며칠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해야죠. 지금 당장 전화해서 해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태주는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주가 나간 후 해솔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박계장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도박과 연관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라벤더 향이 더 진했습니다. 해솔은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경찰서에는 언제 가실 거예요? 이번 주 중에는 가야겠죠. 제가 같이 가겠어요. 아니에요. 괜한 오해니까 혼자 가서 정리하겠어요. 태주는 해솔의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자신을 배제시키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해솔의 휴대폰에 시어머니 박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솔아, 우리 태주가 경찰서 갔다 왔다는데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서 어떻게 아세요? 태주가 어제 와서 얘기하더라고.
무슨 오해가 있었다면서. 해솔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는 미리 얘기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우리 태주는 법 없이도 사는 애인데 무슨 오해가 있었나 봐. 너무 걱정하지 마. 말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해솔은 시어머니가 아들을 맹신한다고 느꼈습니다. 태주가 경찰서에 다녀온 후 해솔은 결과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조사받고 왔어요. 진술서 작성하고요. 오해가 풀렸나요?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하네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태주의 설명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해솔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로 의심받는 거예요?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해서요. 제가 서버 개발자니까 연관되어 보인 모양이에요. 서버 개발 일을 하셨나요? 예전에 잠깐 외주 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일인 것 같아요. 태주는 처음 듣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요?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몇 년 전 일이에요. 별거 아니라서요. 해솔은 남편이 자신에게 숨긴 일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보러 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해솔아, 요즘 태주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네, 경찰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세요. 그런 일로 우리 태주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기가 막혀. 말수는 분노했습니다. 해솔은 시어머니의 반응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기다려봐야죠. 우리 태주는 진짜 정직한 아이야.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자랐거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 말수는 해솔을 뜻밖의 방향으로 몰아갔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 저는 남편을 믿어요. 그럼 태주가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겠어? 해솔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탓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 상황에서 불안한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불안하긴 뭘 불안해. 우리 태주가 뭘 잘못했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해솔은 대화가 평행선을 달린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확신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엄마니까 아는 거야. 내가 키운 아들인데. 그래도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관계는 뭘 확인해? 우리 태주는 그런 일 절대 안 해. 말순은 아들에 대한 맹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순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해솔아, 차라리 이 집 처분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까? 네. 태주도 힘들 텐데 가족들이 뭉쳐야지.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이 집은 어차피 우리가 돈 대준 거잖아. 해솔은 시어머니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은 저희가 갚고 있어요. 그래도 목돈은 우리가 댔잖아. 3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저희 명의로 대출받았어요. 그럼 뭐야? 우리가 댄 돈은 공짜야? 말수는 점점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해솔은 시어머니가 집을 가져가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할 거야? 태주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정리해야지. 남편과 상의해 보겠어요. 상의는 뭘 상의해? 엄마 말이 틀렸어? 해솔은 시어머니와 더 이상 대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가 나가기 전에 해솔은 시어머니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처분하고 함께 살자고 하시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죠. 태주는 회피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반대해요. 알겠어요. 나중에 얘기해봐요.
태주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대화를 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은 해솔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서, 남편의 회피적 태도, 시어머니의 압박,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해솔은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환자를 진단할 때처럼 증상을 하나씩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라벤더 향이 진해진 것, 깨끗한 옷, IDC 주차권, 그리고 이제 도박계장 혐의까지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솔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리치료사답게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 해솔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지만 의욕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해솔은 3월 둘째 주 금요일 밤을 기다렸습니다. 태주가 평소처럼 야간 아르바이트를 나간다고 했습니다. 해솔은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새벽에 들어올게요. 태주는 평소처럼 라벤더 향을 풍기며 집을 나섰습니다. 해솔은 10분 후 차를 몰고 뒤따랐습니다. 태주의 차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물류센터가 있다던 강서구가 아니라 해운대구 방향이었습니다. 해솔은 긴장했습니다. 설마 거짓말을 했나? 태주는 해운대 센텀시티 근처의 오피스텔 단지에 차를 세웠습니다. 해솔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곳은 IT 회사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태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판을 보니 센텀 비즈니스 센터였습니다. 공용 오피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해솔은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태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태주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걸었습니다. 해솔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해솔은 망원경처럼 눈을 찡그리며 지켜봤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은 태주와 여성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여성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해솔은 남편의 표정이 집에서와 전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태주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태주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해솔은 충격받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스킨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해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1층 안내판을 봤습니다. 여러 회사가 입주해 있었는데 그 중에 IDC 코리아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해솔은 IDC 주차권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태주가 이 건물의 IDC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솔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IDC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태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접속자 수가 많이 늘었네요. 마케팅 효과인 것 같아요. 광고비 투자한 보람이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해솔은 문틈으로 안을 살펴봤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경기 영상도 여러 개 나와 있었습니다. 태주는 키보드를 치며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옆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했습니다. 해솔은 화면의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 경기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팅 금액과 배당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구나. 해솔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태주가 물류센터가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성이 태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모니터를 함께 봤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오늘 수익이 좋네요. 서윤지 씨 마케팅 덕분이에요. 태주는 여성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이 여자와 얼마나 친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지라는 여성은 태주의 팔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태주 씨 덕분에 사이트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해솔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해솔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과 화면의 내용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때 태주가 문 쪽을 보았습니다. 해솔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솔? 해솔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지는 깜짝 놀라며 태주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해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간 물류센터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해솔,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태주는 당황했습니다. 서윤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설명이요? 뭘 설명하시려고요? 해솔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가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야간 물류센터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그럼 뭐예요? 불법 도박 사이트 아니에요? 태주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솔은 남편의 침묵이 인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해솔, 집에 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세요.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솔은 답답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한 후부터예요? 네. 그럼 지난 1년 동안 저를 속인 거네요. 해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주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뭐라도 해야 했어요. 불법적인 일로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취업이 안 되고 대출도 갚아야 하고요. 태주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솔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뭐예요? 해솔은 서윤지를 쳐다봤습니다. 서윤지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자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담당이에요. 마케팅 담당과 왜 그렇게 가까이 지내세요? 일 때문이에요. 일 때문에 팔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려요? 해솔은 목격한 것을 말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라벤더 향수도 이 여자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왜 밤에 일한다고 할 때마다 향수를 진하게 뿌려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솔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냄새를 가리려고 했구나. 이 여자 향수 냄새를요. 해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해솔은 태주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 USB 같은 것도 이것 때문이죠? 하드웨어 월렛이에요. 뭐에 쓰는 거예요? 수익을 보관하는 거예요. 암호화폐로요. 태주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계획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해솔은 태주와 마주 섰습니다. 네온 사인이 두 사람을 비춰줬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해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가족을 위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요? 해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주는 울먹였습니다. 바람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가 본 건 뭐고요?
그냥 일하다 보니 가까워진 거예요. 일하다 보니 가까워져서 스킨십까지 해요? 태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모든 것을 배신했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가요. 아이들이 걱정할 거예요. 해솔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라벤더 향이 여전히 났지만 이제는 역겨웠습니다. 사랑의 향기가 거짓의 냄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해솔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태주는 거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해솔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12년간 믿었던 남편이 모든 것을 배신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행위를 했고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해솔은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해솔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해솔은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라벤더 향이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악몽의 냄새가 되어버린 그 향기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라벤더 향이 더 진했습니다. 해솔은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간 후 해솔은 절친한 친구 구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동희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동희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오늘 오후에 카페에서 보자. 해솔은 동희와 만나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서부터 어젯밤 목격한 것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충격이겠다. 그런데 증거를 잘 모았네. 더 필요할까?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확실한 게 좋아. 메신저 대화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 동희는 경험의 바탕에 조언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재산 관련 서류부터 정리해.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출 현황 같은 거. 해솔은 동희의 조언을 메모했습니다. 물리치료사답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해솔은 서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10년간의 금융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대출 상환 내역, 리모델링 비용, 아이들 교육비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 대출 상환의 70%를 해솔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생활비와 용돈 위주로 지출했고 큰 돈은 대부분 해솔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여했구나. 해솔은 자신의 경제적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해솔, 어제 일로 얘기 좀 해요. 태주는 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해솔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얘기하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로요. 태주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해솔은 냉정하게 들었습니다. 구조조정 후에 취업이 안 됐어요. 몇 달 동안 시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불법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정말 단순한 서버 개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주는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언제부터 불법이라는 걸 아셨어요? 몇 달 후에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그만두시면 됐잖아요.
그만두면 수입이 끊어져요. 대출 상환도 못하고요. 태주의 논리는 일관됐습니다. 하지만 해솔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서윤지 씨는 뭐예요? 정말 업무상 관계예요. 업무상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요? 마케팅 담당이라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어요. 태주는 부인했지만 해솔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이 들어왔습니다. 태주가 미리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해솔아, 우리 태주가 많이 힘들어한다더라. 말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솔은 시어머니가 아들 편을 들러온 것을 알았습니다. 태주가 어제 울면서 전화했어. 해솔이가 오해하고 있다고.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어머니. 사실은 뭘 사실이야. 우리 태주가 뭘 잘못했다고. 말수는 아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태주가 그런 일 할 리 없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도 왔어요. 그건 오해라고 했잖아. 말수는 아들의 말만 믿었습니다. 해솔은 시어머니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봤어요. 뭘 봤다고? 태주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걸요. 그럴 리 없어. 우리 태주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말순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내가 키운 아들이니까. 그래도 증거가 있어요. 증거는 뭘 증거야? 우리 태주는 법 없이도 사는 아이라니까. 말수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해솔은 시어머니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태주 씨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가정은 할 필요 없어. 우리 태주는 절대 안 해.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도 뭣도 없어. 우리 태주가 그럴 리 없다고 했잖아. 해솔은 시어머니와의 논리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공격으로 돌아섰습니다. 해솔아, 넌 남편을 믿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아내야. 저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사실 확인은 뭘 확인해. 의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그럼 무조건 믿어야 해요? 당연하지. 가족인데. 말순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태주가 살이 쭉 빠졌어. 내가 못 챙겨주니까. 말순은 해솔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못 챙겨줬나요?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의심부터 하잖아. 증거가 있으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증거는 뭔 증거야? 우리 태주를 모함하려는 거 아니야? 말수는 점점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은 뭔 진실이야? 우리 태주는 정직한 아이야. 그때 해솔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태주 씨가 2011년에 도박 관련해서 벌금 낸 적 있다는 거 아세요? 말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태주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조사해 봤어요. 해솔은 동의의 도움으로 태주의 과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11년에 인터넷 도박으로 2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그건 말순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셨죠? 그때는 젊어서 실수한 거야. 실수라고요? 그럼 이번에도 실수인가요? 해솔은 시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태주 씨는 도박에 중독된 거예요. 중독은 무슨 중독이야? 말수는 화를 냈지만 확신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현실은 뭔 현실이야? 태주 씨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요. 해솔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처분해서
함께 살자는 제안도 거절할게요. 뭐라고? 이 집은 제가 대부분 돈을 댔어요. 어머니께서 주신 3천만 원보다 제가 낸 돈이 훨씬 많아요. 해솔은 정리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대출 상환, 세금,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치면 제 기여도가 70%예요. 그래도 우리가 목돈을 댔잖아. 30% 기여하셨으니까 30%만 인정해 드릴게요. 해솔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말수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해솔아,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 차갑게 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렇게 따져야 해? 가족이니까 더 정확해야죠. 해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주 씨가 불법적인 일을 계속하신다면 이혼을 고려하겠어요. 이혼? 말순이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형사 고발도 협조하겠어요. 형사 고발이 뭐야? 도박 개장죄로 처벌받게 하는 거예요. 해솔의 말에 태주가 화를 냈습니다. 해솔, 그렇게까지 할 거야? 당연해요.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가족인데 그렇게 해? 가족이니까 더 법을 지켜야죠. 해솔은 단호했습니다. 말순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해솔아, 그럼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건데? 법원에서 정한 대로 받을 거예요. 우리가 못 준다고 하면 급여 압류 신청할 거예요. 해솔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솔아, 내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다.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 태주가 불쌍하다. 불쌍한 건 저와 아이들이에요. 해솔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해솔아, 나가세요. 해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말수는 할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태주도 따라 나가려 했습니다. 태주 씨도 나가세요. 해솔,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은 어젯밤이었어요. 해솔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태주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해솔은 아이들 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해솔은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지지, 남편의 끝없는 변명.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 해솔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솔은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민태주 씨 수사 관련해서 제공할 정보가 있습니다. 해솔은 목격한 내용과 촬영한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은 해솔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도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해솔은 물리치료사답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보다는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효라는 갑옷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해솔은 진실과 법 앞에서만 설 것이었습니다. 3월 셋째 주 해솔은 부산지방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수사관은 해솔의 진술을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직접 목격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월 8일 밤 11시경 센텀 비즈니스 센터에서 남편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해솔은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정확한 관찰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화면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축구, 야구, 농구 경기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고 베팅 금액과 배당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도 찍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증거로 남겨뒀습니다. 해솔은 휴대폰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사관은 만족해했습니다. 남편분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서버를 관리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접속자 수나 수익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함께 있던 여성은 누구죠? 서윤지라고 하더군요. 마케팅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관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드웨어 월렛도 봤다고 하시는데요. 네,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했습니다. 수익을 보관한다고 하더군요. 해솔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IDC 주차권도 발견하셨다고요. 센텀 비즈니스 센터 지하에 있는 IDC 코리아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관은 해솔의 제보가 수사에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태주가 재소환됐습니다.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해솔의 증거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태주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해솔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이고 자녀가 둘이네요. 네, 아들 8세, 딸 6세입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남편분의 범죄 행위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준비해 오신 서류를 보니 유리한 위치에 있으십니다. 해솔이 정리한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10년간의 모든 금융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상환의 70%를 기여하셨군요. 네, 세금이나 리모델링 비용도 대부분 제가 댔습니다. 그럼 7대3 분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해솔에게 유리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불법 영업과 부정행위가 중첩되니까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정도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해솔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놀랐습니다. 한 달 후 태주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도박 개장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솔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태주와 마주쳤습니다. 태주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배우자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해솔은 다시 한번 목격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해솔의 증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 월렛을 실제로 봤습니까? 네,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이 범죄 수익과 관련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피고인이 직접 수익을 보관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솔의 증언은 일관됐습니다. 서윤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마케팅 담당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를 담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습니까? 업무상 관계였습니다. 서윤지는 부인했지만 해솔이 촬영한 사진들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IDC 관리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태주가 6개월간 서버를 임대해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였다는 걸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버 로그 기록을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태주 측은 재산 분할에서 5대5를 주장했지만 해솔이 제출한 증거 앞에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10년간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누가 더 많이 부담했는지 명확합니다. 해솔의 변호사는 자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도 법정에 나와 아들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우리 태주는 원래 착한 아이예요.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에요. 하지만 재판부는 동정론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정의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불법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주는 도박 개장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벌금 3천만 원도 부과됐습니다. 피고인은 체계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회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혼 재판도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해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결정됐습니다. 해솔의 기여도가 인정된 것입니다. 양육권도 해솔이 갖게 됐습니다. 태주의 범죄 행위가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위자료는 8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불법 영업과 불륜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양육비는 월 100만 원씩 지급하라. 법원은 태주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태주는 모든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비도 부담스러웠고 승소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마지막까지 해소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우리 태주를 감옥에 보냈다. 태주 씨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법 앞에서는 가족도 예외가 없어요. 해솔은 끝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양육비는 안 줄 거야. 그럼 급여 압류 신청할 거예요. 급여 압류가 뭐야? 법원에서 태주 씨 월급을 직접 압류하는 거예요. 해솔은 이미 모든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재산 압류하겠어요. 재산이 어디 있다고. 집 지분도 있고 차도 있잖아요. 해솔은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냉철할 줄 몰랐습니다. 6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해솔은 집을 혼자 차지하게 됐습니다. 태주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취업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도 시작됐습니다. 태주가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직접 이체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해솔은 10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배운 정확성과 체계성이 도움이 됐습니다. 기록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습관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해솔은 홀로 서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문서와 법이 감정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승리였습니다. 2025년 4월 해솔은 아이들과 함께 해운대 바다를 찾았습니다. 12년 전 태주와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물이 차가워요. 8살 아들이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말했습니다. 6살 딸은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봐. 금방 익숙해질 거야. 해솔은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다 수영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침 7시에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해솔은 이 평온함이 좋았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혼, 재판,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태주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IT 개발자로 다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하긴 했지만 해솔은 선을 지켰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들이 가끔 아빠를 찾았습니다. 해솔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잘못을 해서 지금 따로 살고 있어. 언제까지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해솔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리치료센터 일은 계속했습니다. 동료들은 해솔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처리했어?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이었을 뿐이야. 해솔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혼자 관리하게 됐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출도 해솔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습니다. 물리치료사 수입과 양육비, 위자료까지 합치면 충분했습니다. 아이들도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없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할게. 해솔은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바다 수영도 그 약속의 일부였습니다. 바다에서 30분 정도 수영한 후 해솔은 아이들과 해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몸을 말려줬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딸이 모래 사이에서 작은 병을 발견했습니다. 라벤더 코롱병이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해솔은 그 병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주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라벤더 향, 신혼 시절의 달콤함, 그리고 마지막 배신의 순간까지. 이건 향수병이야. 버릴까요? 딸이 물었습니다. 해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가져가자. 해솔은 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해솔은 그 병을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증거 서류들과 함께 정리해둔 곳이었습니다. 증거는 버리지 않는다. 물리치료사로서 배운 원칙이었습니다. 환자 기록을 함부로 폐기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기록도 보관해야 했습니다. 라벤더 향수병은 이제 해솔에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사랑의 추억이 아니라 교훈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문서와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해솔이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잠든 후 해솔은 혼자 바다 사진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 모자가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화목한 가족 같았습니다. 해솔은 만족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주에게서였습니다. 아이들 잘 지내나요? 보고 싶습니다. 해솔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교섭권 외에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주는 월 2회 아이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솔이 동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면접교섭 날이었습니다. 해솔은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아빠 만날 거야. 정말요?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해솔은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아이들의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태주와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태주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머리가 새었습니다. 해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솔은 정중하지만 냉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컸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화 후 태주는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해솔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태주는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놀이기구를 태워주고 간식도 사줬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와의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해솔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태주가 나쁜 아빠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쁜 남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3시간 후 면접교섭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만날 거죠? 그럼 2주 후에 또 만나자. 태주는 아이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해솔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시 집에 올 수는 없어요? 해솔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 하지만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 왜 어려워요? 어른들의 문제야.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야. 해솔은 아이들에게 진실을 모두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이 되면서 해솔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바다 수영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만의 여행이야. 아이들은 신났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바다에서 마음껏 놀았습니다. 해솔도 오랜만에 여유를 찾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해솔은 아이들과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는 바다가 무서웠어. 왜요? 깊고 넓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좋아해. 왜 좋아하게 됐어요? 바다는 항상 변하지만 언제나 있으니까. 해솔은 바다의 영원함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와도 다시 나가잖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후 해솔은 일상을 정리했습니다. 물리치료센터 일, 아이들 돌보기, 집안일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도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안정됐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엄마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월 어느 날 해솔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라벤더 향수병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나간 일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버리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는 존재였습니다. 해솔은 그 병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궁금해할 수도 있는 가족사의 일부였습니다. 진실은 항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해솔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솔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다. 일도 잘 되고 있다. 무엇보다 거짓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 해솔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옳은 길이었습니다. 7월 바다 수영 시즌이 다시 왔습니다. 해솔은 아이들과 함께 해운대 바다 수영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새로운 회원이시네요. 동호회 사람들이 반겨줬습니다. 해솔은 1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사람들은 해솔을 처음 보는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해솔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다 수영을 좋아했습니다. 엄마를 따라 열심히 배웠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바다 수영 잘하고 싶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가 가르쳐 줄게. 해솔은 아이들에게 바다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8월 해솔은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태주의 거짓말을 발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원칙을 지킨 결과 좋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죠? 딸이 물었습니다. 해솔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행복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진실된 삶이 주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해솔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인생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파도라도 언젠가는 물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파도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해솔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라벤더 향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향기를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바다 냄새, 아이들 냄새, 새로운 삶의 냄새 말입니다. 해솔은 아이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와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파도든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 바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그렇지? 바다는 늘 여기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해솔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다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2025년 가을, 해솔의 새로운 삶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라벤더 냄새의 비밀은 끝났지만 진실한 삶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파도는 물러나도 바다는 영원히 남습니다. 해솔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